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주식공장장 TV. 자, 오늘은 또 1700선 코스피가 회복이 된 상황에서 또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어제는 1600선이었었고요. 그죠? 그저께 월요일 날은 또 1500이 이탈해서 1400대에서 제가 방송을 한 기억이 있는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 코스피 지수의 흐름 자체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좀 크다는 얘기인데요. 자,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94포인트 올라 거의 100포인트 가까운 상세를 보여주면서 1700선을 넘어섰고요. 코스닥 지수도 500선을 바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도무지 정신을 어떻게 차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완전히 돌아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건지 굉장히 좀 여러분들 헷갈릴 겁니다. 저희들도 분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 분석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각국의 어떤 정책, 유동성 정책이 이제 귀에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미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혀 반응을 안 했다가 이번 주 들어서면서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자,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글쎄요, 뭐 오늘 여러분들 뭐 시장 흐름 뭐 다 보셨겠습니다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제부터는 이제 탄탄대로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죠. 아무래도 이제 환경 자체가 글로벌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것 자체. 이틀 전까지만 해도 1400대였는데요. 어제 1600대, 오늘 1700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그나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고 희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3월 달에 쏟아지는 또 하락세, 그 다음에 변동성, 여기에 조금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라고 봄이 온지를 제가 좀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친한 친구가 사진을 몇 개 보내줬는데, 벌써 저 남쪽에는 벚꽃이 피면서 봄이 온 것 같아요. 그쵸? 그걸 제가 잠깐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식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도 많이 좀 미처 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떠한 봄의 어떤 기운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뭐 주식 얘기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타이틀을 이렇게 좀 센치하게 좀 인문학적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뭐 매일 딱딱한 시장의 흐름 또 종목에 대한 얘기들 물론 그런 얘기를 안 할 건 아닙니다만 좀 이렇게 인문학적인 요소를 좀 섞어서 한번 해봤어요. 여의도 벚꽃이 아직은 좀 안 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여의도 벚꽃이 아직은 개화하기 이제 조금 핀 것 같긴 한데요. 뭐 잊어버렸어요, 그죠? 너무 시장이 좀 급변하고 너무 바빴죠. 그래도 결국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오는 찰나에 뭐 삐끄덕 거렸었잖아요, 그죠? 이제 조금씩 봄 냄새가 나고 봄 기운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결국 여러분들 봄을 이긴 겨울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뭐 여전히 지금 뭐 추운 상황이에요, 그죠? 우리는 굉장히 좀 추운 상황인데 따뜻한 봄이 좀 오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치열하게 우리가 매매 공방전을 펼치면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남쪽에서 따끈따끈한 벚꽃 사진을 친구가 좀 보내왔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좀 보시면서 좀 힐링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사진 몇 장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진으로 다 우리가 만끽할 수는 없습니다만 참 자연의 섭리라는 게 재미있죠. 그렇죠? 주식시장은 지금 뭐 난리인데 어김없이 또 봄의 벚꽃은 또 이렇게 흐드러지게 멋있게 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좀 엮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올림픽을 1년 연기를 했어요. 그쵸?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 자, 한 번도 지금 올림픽이 연기될 정도로, 그죠? 체육 행사가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올해 올림픽도 이제 내년으로 연기가 되고 지금 농구나 배구, 그죠? 겨울 윈터 시리즈도 다 중단이 돼 버렸어요. 축구도 그렇고 지금 봄이 오면 어김없이 이제 야구 시즌도 시작되는데 야구도 지금 언제 또 시즌이 개막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뭐 주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자영업자들 지금 경제 상황이요 정상 흐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 계약도 많이 늦춰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만 아직까지도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암담하고 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좀 우울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면서 긍정의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패닉이란 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로 이제 멘붕이라는 얘기도 많이 써요. 멘탈이 붕괴됐다는 얘기도 많이 쓰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 흐름이 안 좋아요. 그죠? 시세가 안 좋다라는 얘기죠. 어제 오늘 올랐다 그래서 뭐 완전히 뭐 회복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패닉 장세에서 벗어나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또 유럽, 아시아, 그죠? 전반적인 어떤 금융시장이 뭐 패닉 상태에 빠졌던 그런 어떤 3월달, 2월달부터 마찬가지였습니다만 3월달 들어서면 훨씬 더 심했죠. 뭐 4월달부터는 좋아질 수 있을까? 과연 5월달부터 또 좋아질 수 있을까? 막연합니다만. 자,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3월 23일이면 여러분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그죠? 자, S&P 지수라든가 다우 지수가 3% 가까운, 3%가 넘는 그런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그때 여러분들 IT, 특히 반도체 지수의 흐름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항공주라든가, 또 뭐 소비주라든가, 보시면 지수 자체는 크게 떨어졌습니다만, 나스닥은 조금 덜했죠. 그죠?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항공주의 대표적인 보잉사가 10%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요. 자, 이런 흐름이 과연 뭘 의미하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됐어요. 이게 하락의 처음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무시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러나 지속되는 하락 과정 속에서, 그죠? 미국 지수도 계속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어떤 신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원달러 환율 시장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환율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어제부터 사실 여러분들 1,300원 근처까지 1,290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이거는 뭐 거의 금융위기 수준까지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서면서 조금 이제 1,200원대로 초반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장중에 뭐, 1200원대, 1218원까지 내려갔었네요. 그죠? 그런 흐름도 나왔었습니다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환율 시장이 급등한 그런 모습에서는 조금은,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차트를 보는 게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만, 자, 다우가 이렇게 많이 또 쏟아졌다가 이제 또 조금 올랐어요. 이제 뭐 5일선을 뭐 잠깐 회복한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3월 달에 계속해서 쏟아지는 그런 장세 속에서도 5일선이 뭐 5일선이라 하긴 그렇지만 이 저항선 자체가 좀 굉장히 이걸 언제 뚫느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막연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면서 그죠? 이런 뭐 금융당국, 또 중앙은행의 어떤 조치들이 이게 약발을 좀 먹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죠? 자, 차트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뭐 이제 세발의 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중국도 일단 전저점에서는 방어가 되면서 오늘도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사실 이 올림픽이 연기가 됐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치명타인데요. 일단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한 2, 3일 정도 지금 급등세를 니케이 지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일단 약간 좀 예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나름대로 긍정의 시그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여러분들 보세요. 금 가격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금이 사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이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같이 떨어지면서 금 가격도 급락을 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죠. 사안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안전자산까지도 이제, 이거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캐시, 현금이 최고다. 뭐 달러를 좀 사재기하는 그런 상황도 나왔다는 얘기인데, 최근 들어서면서 금 가격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나오면서 굉장히 최악의 국면을 좀 벗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금 가격의 어떤 신호를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각국의 유동성 정책에 대한 효과, 그동안은 귀에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서. 그죠? 언제 이 상황이 좀 회복이 될 거에 대한 막연한 그런 공포감. 지금도 지금 뭐 진행형이잖아요. 이게 언제 좋아? 거기다가 또 이거 금융위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신용 경색까지 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 정책 어떤 소관이 있는 그런 중앙은행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자, 사상 유례 없는 미국에서 저렇게 유동성으로 공급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무제한으로 공급한다. 뭐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일단은 나왔어요. 그죠? 일단 이게 뭐냐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한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반대급부 사이드 이펙트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일단 막자라는 그런 얘기가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최근 이런 유동성 정책 효과들이 조금씩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즉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심리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 부분이 바로 금 가격이 상승하는데 큰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책 기대감이 작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크레딧, 신용 리스크가 제어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긍정의 시그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미국의 무제한 어떤 유동성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는 뭐 중앙은행,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뭐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근데 뭐든지 다 한다 이런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은 급격하게 지금 현재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주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국내 코스피 지수도 1700선을 오늘 바로 회복을 했고 코스닥도 500선을 바로 회복하는 그런 급등 장세가 이틀 연속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도 오늘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현재도 지금 이제 한 5시 오후 5시 30분 정도 됐거든요. 오늘도 나스닥 선물이 현재 1% 넘는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이러한 어떠한 각국의 조치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지난 월요일에 다우라든가 S&P는 3% 넘는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만, 그렇죠. 나스닥 지수가 하방 영지성을 보여주면서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3% 넘는 상승세, 항공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변동성 지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빅스 지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위험 지수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합니다. 위에 보시는 그림이 미국 VIX 변동성 차트인데 위에 이제 파란 게 선물, 그다음에 이제 회색이 현물인데요. 이 빅스 선물 차트가 지금 그렇죠. 50%를 하회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시장이 불안할 때 50%를 넘어가요. 높을수록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해석할 때. 근데 지금 위험 VIX 선물 지수가 최근 들어서 50%를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선물 지수를 추정하겠죠, 그죠? 현물이. 그래서 조만간 이 위험 VIX 지수가 주가가 좀 안정성을 찾고 금융시장이 안정성을 찾을수록 50%를 하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금융위기 때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2008년도에 10월 달에 그렇죠, 뭐 VIX 선물 차트나 현물 차트가 다 50% 상회했었습니다만 선물이 먼저
그렇죠. 50%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역전 현상이 나오면서 현물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았다라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죠. 지금 현재 금융위기 때 2008년도 때 막판 2009년도 때 그 흐름과 좀 유사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 점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패닉 장세에 대한 정점은 좀 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어떠한 뭐 막연합니다만 그죠?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뭐 어제 또 그제 또 국내 민생 금융안전 패키지 프로그램도 발표를 했죠. 100조 원 넘는 그런 어떠한 규모로 유동성을 좀 공급한다. 뭐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시장의 어떤 신용 경색이라든가 또 침체되어 있는 어떤 경기 흐름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어떠한 뭐 금융 당국의 의지가 굉장히 엿보이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뭐 자영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서비스업이라든가 한국 가장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부터 일단 그렇죠. 좀 살리겠다는 의지에 이어서 이제 뭐 중견기업 이제 대기업까지 그다음에 금융시장 안정책까지 어제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환율 시장이라든가 또 특히 주식시장은 좀 안정세를 찾았는데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안정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오늘도 3천억이 넘는 매도세를 코스피 시장에서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예매입니다만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여줬고요.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사실 외국인들이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렇죠? 어제 매수세를 좀 보여줬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더 긍정의 시그널을 좀 예상했습니다만 아직은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는 걸로 봐서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습니다. 뭐 다행히도 내일 밤 9시에 G20 정상회의가 온라인으로 좀 열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또 나오는 얘기들도 한번 우리가 좀 귀기를 들여보면 이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G20 정상회의 어떤 결과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거기 나오는 대로 그나마 3월 5일, 3월 초반 이후로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지수도 많이 떨어졌죠. 이 정도 수준에서는 더 이상 큰 폭으로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에 대한 어떠한 그런 영향력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각국의 금융당국, 뭐 중앙은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은 이미 과거 2000년도 후반에 금융위기를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근데 이런 부분이 뭐 사이드 이펙트도 분명히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분명히 시장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들은 반도체 업종을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사서 모으고 있다. 이런 점도 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뭐 종목에 대한 얘기하는 것보다 시장이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좀 마무리를 할까 해요. 오늘 여러분들 뭐 들으시는데 종목에 대한 얘기를 왜 안 해주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쉬워할 수 있어도 사실 지금 어떤 것이 또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서 주도주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차후에 또 다른 종목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종목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시장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정을 찾느냐 이게 더 급선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만에 저도 이제 친구한테 이런 어떤 사진을 보면서 내가 너무 이쪽에만 편중된 그런 생각을 편협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반성도 해보고요. 여러분들도 주식공장 TV를 통해서 좀 우리가 좀 낭만도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식이라는 것이 종합예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차트만 잘 본다고, 또 의지만 강하다고, 그죠? 또 수급에만 강하다고, 분석에만 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송은 또 인문학적으로 한번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종목에 대한 얘기를 못 해드렸다고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또 내일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쉬어가는 힐링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고요. 주식공정TV는 내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